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굿모닝 경매, 오늘도 활기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뜨끈뜨끈하게 기사가 요 근자 올라왔습니다. 오피스텔 매매가 19개월 연속 하락, 월세는 고공행진. 전혀 다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얘기죠. 네, 이 기사 내용 조금 보면서 말씀 나눌게요. 자, 오피스텔 매매가가 19개월 연속 하락한 가운데 월세 선호 현상이 지속되면서 월세는 8개월 연속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오피스텔 매매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14 내리면서 22년 7월 이후 19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근데 여러분 팩트체크를 해야 됩니다. 22년 7월 이후 19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물론 22년 7월까지는 상승세를 이어갔다고 칠게요. 그러면 상승세를 이어가는 게, 오피스텔은 상승세를 이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격에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오른 거지 실제로 매도 거래는 이렇게 다른 아파트라든지 뭐 빌라 이런 거에 비해서는 현저히 거래량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른다고 오른 게 아닌 거죠. 이거랑 비슷해요. 여러분, 북방 한계선에 있는 우리가 이용하지 못하는 땅 있잖아요. 거기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떼어보면 어떨까요? 가격이 오를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저렇게 그동안의 50년의 역사를 찾아보더라도 그때보다 지금 월등하게 올라 있습니다. 오른 게 중요한 거예요. 거래가 안 된다는 거죠. 꼭 그 북방 한계선 안에 있는 거 말고 그 언저리에 거래할 수 있는 물건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가 안 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자, 19개월 연속 하락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만 오피스텔은 사실 그런 물건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팩트체크해야 됩니다. 자, 서울의 오피스텔 매매 가격 지수 역시 지난달 0.1% 내리면서 17개월 연속 하락세를 유지했다. 서울은 거래 잘 될까요?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전국 오피스텔 매매 가격 지수 하락률을 규모별로 보면 40제곱미터 이하 0.16,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 0.10, 수치가 달라지죠. 60제곱미터 초과에서 85까지는 0.07, 85제곱미터 초과는 0.09 등으로 대체로 규모가 작을수록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요즘에 그때 생각납니까, 여러분?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 건설사들은 이미 땅을 매입했고 공사를 안 하면 그 땅에 대한 그 매입 비용에 대한 대출이 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짓긴 지어야 되는데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어때요? 네, 아파트로 지을 수는 없고, 그래서 아파텔이라 그래서 오피스텔 성격으로 아파트처럼 생겼는데 약간 규모가 작죠. 어쨌든 그런 걸 많이 냈단 말이에요. 그나마 그런 것들은 오피스텔로 돼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아파트의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소형, 진짜 오피스텔 용도로 활용하는 그런 소형 규모의 물건보다는 사실 하락폭이 크지는 않다. 조금 낮다. 이런 걸 지금 뜻하고 있는 거죠. 아, 오피스텔도 여기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을 필요가 있어요. 작은 거보다는 큰 게 조금 더 안전하구나. 이런 거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다. 또 매매 가격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월세는 치솟고 있다. 지난달 전국 오피스텔 월세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07% 오른, 오히려 지금 이렇게 매매가가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올랐다고 합니다. 그죠? 100.07을 기록하면서 작년 6월 이후 8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난달 지수는 조사가 시작된 18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거는 이제 전세, 역전세에 대한 분위기, 불안감 이런 것들 때문에 월세로 또 많이 갈아타기도 했고, 또 그것만 진행이 된 게 아니라 물가 상승에 의해서 또 월세도 자연스럽게 조금씩 상승이 됐는데, 오피스텔도 당연히 영향을 받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월세로 선호하는 물건들이죠.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도 선호도가 높았는데 더 높아진 형국 때문에 이렇게 상승을 이루게 된 거를 볼 수가 있겠죠. 지난달 서울과 수도권의 월세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각각 0.09 올랐다. 업계 관계자는 고금리 및 전세 사기 여파로 오피스텔 투자가 줄면서 매매가가 하락한 반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월세가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월세 가격 지수를 규모별로 보면 40제곱미터 이하가 0.09,
몰라. 가장 상승폭이 컸고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가 0.05 오르면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60제곱미터 초과 85 이하는 0.02 하락했고 85 초과는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소형 위주로 월세가 상승한 것이다. 야, 월세 부분에서는 또 대형보다는 소형의 상승성이 좀 높았다는 거, 요거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월세가 오르면서 전월세 전환율 역시 높아지고 있다. 이 지수는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유를 의미한다. 작년 1월 5.56%였던 전환율은 계속 오름세를 보이면서 같은 해 12월 5.97%를 기록했고 지난 1월 6%를 넘는 기록을 또 올렸다고 하죠. 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월세가 오르면서 오히려 이제 다시 역전세 분위기는 뒤로 하고 전세로 전환하는 율이 또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제가 며칠 전에 저번 주 강의에서 부동산, 특히 서울에 있는 전세가율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기록하고 있다고 했죠. 지금 오피스텔에서 똑같은 분위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현재 굉장히 오랫동안 상승이 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53%대밖에 안 되고 있다는 거, 매매가 대비. 전세가는요, 매매가 대비 70%도 넘은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굉장히 전세가율이 많이 따라간 것 같지만 아직 덜 따라온 상황이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는 이해하면서 우리가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까요? 오피스텔 기왕이면. 오피스텔 무조건 돈이 안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출구 전략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매, 공매 공부를 하신 분들은 오피스텔 입 잘 안 들어와요. 들어오더라도 높게 안 씁니다. 초보자들이 높게 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누군가가 폭탄 떠안는 상황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물건들, 뭘까요? 저렴한 거, 많이 유찰된 거, 요런 건 먹을만 하다. 예를 들어서 1억 5천짜리 물건이 5천만 원까지 떨어졌다면 여러분 살만하지 않아요? 절대로 일반 거래가로는 5천만 원에 매입할 수가 없어요. 경매, 공매이기 때문에 가능한 시장이라는 거죠. 네? 여러분, 내가 옛날에 1억 8천에 샀는데 지금 1억 5천까지 떨어졌어. 이것도 너무 힘들어요. 근데 진짜 급하게 팔아야 된다면 1억 4천에라도 내놓으려고 할 겁니다. 근데 그분한테 얘기해 보세요. 5천만 원에 팔면 사겠다 그러면 팔까요, 그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화를 내겠죠. 역정을 내겠죠. 그러나 경매시장, 공매시장에서는 이 전략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쪽 지역에 만약에 1억 5천 정도의 물건이라면 월세가 그래도 한 80만 원, 100만 원 정도는 나온다는 물건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5천만 원에 만약에 낙찰을 받을 수 있다면 충분히 90%를 대출을 받더라도 100%를 대출을 받더라도 그 이자를 주고도 월 수익은 충분히 남게 될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생각보다 많이 떨어진 물건은 경매, 공매로 낙찰받아서 요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가 있겠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출구 전략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많이 추천하지는 않지만 특히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또 다른 전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만약에 1억 5천짜리 물건을 5천만 원에 낙찰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세가는 아마 제 생각엔 1억 2천에서 3천 정도는 무조건 나옵니다. 나는 5천에 낙찰 받았지만 전세를 놓는 거예요. 왜요? 전세가율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아요. 그 정도 생활 인프라에 그 정도 평수에 내가 사는 것을 그 정도 가격은 인정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5천으로 낙찰을 받았지만 나는 플러스 P가 되면서 그 돈을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많아지게 되면서 그 종잣돈을 이용해서 경매, 공매로 더 시차익을 이뤄낼 수 있는 다른 물건을 낙찰받으면서 자산을 불려간 다음에 나중에 얼마든지 또 전환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요, 제가 지금 얘기한 이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적극적으로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는 거고요. 하다가 중도에 포기할 거면 이 전략을 쓰시면 안 됩니다. 별로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나 열심히 할 줄 아는 분한테는, 정말 소액으로 하는 분들한테는 이게
기회의 사다리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절대로 부동산으로 일반 거래로는 할 수 없는 전략입니다. 경매고 공매이기 때문에 가능한 전략이라는 거, 아주 멋진 전략이라는 거죠. 그리고요, 자,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사에도 나왔죠? 넓은 평수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넓은 평수는 괜찮다고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넓은 평수 대표적으로 어떤 게 좋을까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런 물건입니다. 네, 여기에 여러분들 혹시 힐스테이트 판교역에 있는 오피스텔을 아십니까? 힐스테이트 판교예요. 바로 요 오피스텔인데요. 자, 이 오피스텔은요, 1년 반 전에 분양을 했습니다. 1년 반 전에. 1년 반 전에 분양을 했으면 여러분 1년 반 전부터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았죠? 안 좋았어요. 네, 대부분 조정을 받았고요. 크게 폭락이 온 것도 있고, 예, 그냥 어느 정도 살짝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보합을 유지하는 곳도 있고, 뭐 그랬는데요. 상승을 기록한 곳들은 없는데 이곳은 잔잔하게 높은 상승은 아니지만 잔잔하게 방어가 되면서 약간 상승을 기록한 물건입니다. 오피스텔인데도 불구하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까 기사의 내용에서 나온 것처럼 이곳은 평수가 넓습니다. 제일 작은 것도 약간 3베이 스타일의 투룸이고요. 거실도 그럴싸하게 갖춰져 있고요. 3룸이 있고요. 굉장히 공간이 넓은 거의 아파트 느낌이 나는 오피스텔 물건이었고요.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요, 입지가 깡패였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유일하게 이 판교역 일대에서 지하로 내려가가지고 판교역까지 이 아파트에서, 그러니까 아파텔이죠. 이 오피스텔에서 지하 엘리베이터를 2층인가요? 3층을 누르면 이 현대백화점으로 바로 지하 1층이 연결되면서 걸어가서 바로 이 인프라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리고요, 지하 4층인가 5층을 누르게 되면 판교역까지 그냥 지하로 통과할 수 있는, 지상에서 걸어가면서 비를 맞지 않고 지하로 그냥 내려가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입지에 있는 물건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미래 가치가 나쁠까요? 좋을까요?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될까요?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 매물도 많고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죠. 시장이 좋아지게 되면 이 물건 또한 좋은 가치로 변모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곳은 다른 곳이 아니고요. 판교역입니다. 이곳에 있는 주민들은 피켓을 들고 시위도 하지 않았는데 자꾸 지하철이 생기고요. 자꾸 버스 노선이 생기고요. 자꾸 교통망이 확충이 됩니다. 왜요? 일자리가 많은 곳이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자꾸 모여가는 곳이에요. 앞으로 더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자, 오피스텔 물론 추천하지는 않지만 그 와중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와중에 할 만한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네, 이런 기사 내용만 여러분들이 보다 보면 잘 모릅니다. 아유, 오피스텔 안 좋은 거구나,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그냥 이해하고 이 기사를 보고 끝내면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통계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을 이렇게 생각해야겠구나 라고 기사 내용을 더 나아가서 꼼꼼하게 우리 유리하게 판단할 수 있는 고급 스킬을 갖는 우리 굿모닝 경매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리치선님, 금액이 깡패, 수국조아님, 안진용님. 그러니까 이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러분?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죠? 대출이 잘 나옵니다. 네. 또 법인으로 하게 되면 DSR을 적용을 절대 받지 않죠. 스트레스 DSR을 절대 받지 않죠. 예. 80%면 80% 대출이 다 나온다는 거죠. 예,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주택자도 매입할 수 있는 물건이기도 하고요. 이 오피스텔이 사실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출구 전략이 어려울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저렴하게 매입하거나, 그죠? 아예 입지가 좋은 물건을 매입하거나, 예, 그죠? 자,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이스케이님 31일차, 비오리타님 118일차, 태기맘님, 옥민규님 좋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드려요. 뚜뚜밥주기님, 수국조아님, 오피스텔 찾던 분들께 담비 같은 소식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비무장지대, 그러니까 DMZ, 예, 민통선, 그쵸. 와, 예, 대단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65일차 이순일님, 와우, 대단합니다. 네. 법인 매입 시 주택으로 취득되나요? 사무실로? 예랑예행님. 자, 법인으로 만약에 매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오피스텔이잖아요. 그럼 취득록세는 무조건 4.6%입니다. 아무 관계가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어차피 취득록세는 4.6%인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를 들이면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이곳은 주택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만약 법인으로 매입했을 경우에 전입을 하면 안 되겠죠. 전입을 하는 형태로 계약을 하면 안 되고 사업자로 계약할 수 있는 분과 계약만 이루시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런 곳의 매물을 보면은요. 사업자로 계약하는 계약 조건이 50%, 뭐 주택으로 그러니까 전입을 하면서 계약하고 싶어 하는 물건이 50% 보통 이런 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사업자로 놓고 싶다 그러면 사업자로 놔도 되고요. 아까 제가 잠깐 소개해드린 판교 물건 같은 그런 거는 사실 사업자 수요도 좀 어느 정도 많이 있는데 그거는 사업자 수요가 훨씬 많아요. 그 물건은. 한 90%가 사업자 등록증으로 세금계산서 발급하면서 월세 계약이나 이런 거를 희망하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거는 그런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환경의 특수성 때문에 월세, 만약에 전입 조건으로 한다 그러면 비싼 월세를 주고도 들어오려고 하는 수요가 또 있기 때문에 예, 그 동네는 또 그런 또 약간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 차이를 또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막상 질문을 주셨는데 너무 법인으로 들어가는 분들 입장에서 되게 중요하게 알아야 될 내용이라서 요거까지 설명을 드려봅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들. 65일차 황기래님, 네, 응원합니다. 네. 그래요. 31일차, 118일차.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오늘 바쁜 월요일입니다. 바쁜 와중에도 오늘 한 걸음 또 성장하는 우리 굿모닝 경매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되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 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폭션의 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화이팅!